손흥민 선수 재계약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 와중에 뜬금없이 현지에서 무리뉴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네. 김민재의 전 수습팀이죠. 페네르바체 이적 썰이 현지말로 나왔습니다. 국내에도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저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요. 말이 안 되죠. 네. 네. 뭐 사우디의 그 주급도 거절하고 안 갔는데. 그렇죠. 페네르바체가 원할 수는 있지만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 지금 손흥민 선수를 이적을 시켜가지고 얻을 게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적료를 이를테면 뭐 수천만 달러를 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손흥민이 빠졌을 때 그거를 메운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특히 레비 회장의 그 어떤 짠돌이 이적 정책을 봤을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손흥민이 정말 예를 들어 손흥민이 나 꼭 가겠다. 네. 나 우리 감독이랑 선수 생활 말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제가 했던 가정 손흥민이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할 가능성 자체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적설이 나와도 제 생각에는 뭐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보면 풋볼 365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뭐 손흥민 선수가 해리케인이랑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무리뉴 감독과의 재회도 좀 신선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뭐 강력하게 이적설을 제기한 건 아니고 네, 굉장히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링가드 레스터시티 썰이 나왔잖아요. 네. 국내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그것도 그렇죠. 제가 업무를 보니까 네, 레스터시티가 솔샤르 감독을 앉힐 수 있다. 네, 근데 솔샤르 감독이 왔을 때 영입할 수 있는 선수 중에 링가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정도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국내에서는 뭐 링가드 이적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지금 요 손흥민 페네르바체 연결도 거의 뭐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닌가. 그렇죠. 약간 예상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지금 상황 자체 때문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재계약이 아니고 1년 연장 계약, 뭐 그쵸. 이제 이렇게 되면 마지막 해니까. 그렇죠. 기존 네. 계약이 2025년 여름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마지막 해를 앞두고는 선수들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적설이 많이 나오는데 그쵸. 뭐 손흥민 선수도 같은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완장을 차고 있고 토트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 좀 그렇지만 팬들이 오히려 안타까워할 정도로 토트넘의 애정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도 뭐 귀 기울일 필요는 없지 않나. 손흥민 선수는 또 유독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게 큰 팀의 큰 선수들은 뭐 재계약하기 전에 다른 팀을 좀 이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적설을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계속 토트넘에 남고 싶다는 그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있어서 그쵸. 네. 네. 그렇게 뭐 이용도 안 하는 선수라서 사실상 이적은 뭐 거의 가능성이 낮지 않나. 그렇죠. 올 시즌 그 마지막 경기 매치 프로그램에서도 뭐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이 놀라운 클럽을 떠날 때가 온다면 모두가 나를 레전드라고 불러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건 나에게 거대한 명예와 감사함으로 다가갈 거다. 이것도 굉장히 겸손한 얘기죠. 이미 레전드인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토트넘에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손흥민 선수 성정상 만약에 레비가 어떻게든 뭐 푼돈이라도 벌려고 내보내려고 막 한다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안 그럴 것 같고 네. 정말 빡치는 일이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가도 솔직히 터키 리그로 바로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네, 뭐 떨어지지 터키 리그도 않나. 좋은 리그고 네. 뭐 인기도 많은 곳이지만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굳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 아무튼 뭐 레비 회장이 나서가지고 이례적으로 직접 이적설을 거부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네, 뭐 트리키에 쪽에서 나왔는데 뭐 레비 회장도 이 페네르바체 이적설에 대해서 뭐 손흥민 나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부인을 했다고 하고 또 이후에 기브미 스포츠 영국 매체죠. 이 매체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커리어를 연장할 예정이며 잠재적으로 15년 동안 팀에 머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년 재계약을 하면 11년 머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4년을 더 머문다는 거니까 이번 재계약이 거의 재계약을 한다면 종신 계약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내놨습니다. 감독 보장까지 해주시고요. 네, 나중에. 네.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토트넘이 이번에 또 한국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손흥민 선수 정도 레벨의 선수에게는 뭐 마케팅이 이런 얘기 전혀 안 붙지만 네.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캐시카우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 런던 토트넘 스타디움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해외에 나가서 한 공간에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은 토트넘 경기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매 경기 몇천 명이 있고요. 그리고 뭐 스폰서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토트넘이 정말 그 바보가 아닌 이상 손흥민 선수를 먼저 내보내는 선택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 유니폼 판매량을 봤을 때 네.
뭐 지금 새로운 유니폼이 또 나왔잖아요. 뭐 공식 스토어에 거의 손흥민 선수께 수량이 엄청 많다고 뭐 그쵸. 하던데 뭐 그런 수익들도 다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솔직히 내보낸다 뭐 1년 뭐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미 뭐 구단 역사상 골도 5위 수준에 올라 있고 네. 최다 출전 순위도 뭐 10위권 곧 접근을 할 거고요. 408경기를 네. 출전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이름 빼고 어떤 팀이라도 이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선수 는 무조건 레전드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은 그렇죠.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오히려 이적설 같은 걸 거론하면서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탑급 스트라이커나 영입을 해라. 아, 손흥민한테 부담을 덜어주고 그렇죠. 팀이 어쨌든 성적이 더 올라가려면 네. 탑급 스트라이커 필요하다. 히샬리송도 뭐 좋은 선수지만 부상도 있고 좀 뭐 불안정하잖아요 계속. 그렇기 케인을 때문에. 대체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케인 다시 오는 건 굳이 뭐 제가 볼 때는 케인이 굳이 올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거는 좀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아이반 토니 얘기도 있었던 네. 것 같고 뭐 예전에 뭐 솔랑키 얘기도 잠깐 있었고 기라시, 뭐 네, 기라시 스투트가르트 얘기도 뭐 이런 있고.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팀에서도. 그렇죠. 네. 네. 뭐 손흥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실 이건 팀을 모두가 아는 거잖아요. 네. 스트라이커 필요한 거는. 네. 토트넘도 굉장히 좀 1순위로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토트넘은 제발 최근에는 잘하고 있죠. 선임대하고 이제 그쵸. 검증을 하고 체크해보고. 그래도 별로면 베르나처럼 1년 연장 임대를 하든가 네. 아니면 이제 그때 완전 이적하는 식으로.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적 방식 바뀌기 전에 빅동이었던 네, 똥 오브 똥. 한기 은돈벨레 네. 아직도 계약기에 남았습니다. 2019년에 구단 역대 최고의 이적료 연봉까지 포함하면 1,000억 넘어요. 아 진짜. 네, 이 돈을 주고 데리고 온 은돈벨레 이미 토트넘 팬들의 시야에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계약서는 유효하고 그쵸. 토트넘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네. 토트넘에서 무리뉴 감독이 정말 코로나 수칙 위반해가면서까지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죠. 잘 안 됐죠. 토트넘에서 91경기 10골 9도 생각보다 포인트는 괜찮네요. 근데 네. 한 경기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더 떨어질 거고요 아마. 네. 그렇죠. 나폴리 임대 가서 그 은돈벨레마저 우승컵은 들어올렸고요. 갈라타사라이에서 심지어 또 네. 들어 올렸습니다. 토트넘 그러니까 소속으로 임대 가서 2개 리그를 네. 평정을 했습니다. 둘 다 핵심은 아니었고 그쵸. 거기 가서도 욕을 계속 먹을 정도의 플레이를 보였는데 그쵸. 어쨌든 우승컵은 들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출 명단에 지금 이제 포함이 돼서 네. 있는데 지금 근데 워낙 급여가 세니까 이 정도면은 어차피 이적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급여 그걸 세이브한다는 생각이죠. 그렇죠. 그냥 방출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은돈벨레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뭐 그냥 오케이 쿨하게 끝 이렇게는 안 하겠죠. 보상금 좀 받아야겠죠. 그렇죠. 네. 어차피 계약을 해주는 입장이니까 가불이 바뀐 거야 지금. 네, 은돈벨레 잘못 영입해가지고. 네. 근데 토트넘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확실히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아직 계약 기간 1년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은돈벨레에다가 또 로셀소도 1년이 남았는데 그렇죠. 로셀소는 너무 아까워. 근데 나올 때마다 그래도 괜찮은데 감독이 너무 안 쓰니까. 근데 은돈벨레뿐만 아니라 로셀소가 1년 남았는데 지금 이적할 가능성이 이번 여름에 높다. 네. 레알 바티스에서 구수정 제안을 했다는 보도도 그렇죠. 나왔고요. 레알베티스 영입을 네. 했는데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겠네요. 만약에 간다면. 네. 아무튼 은돈벨레 영입을 이미 망한 걸 기점으로 좀 간단히 얘기를 좀 덧붙여 보면 그 사이에도 실패가 좀 많이 있었죠. 그렇죠. 베르베인, 뭐 세세뇽, 뭐 제드송. 제드송은 진짜 추억의 이름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선수들이 못한 거에 더해서 기회비용, 다른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니까 네. 그런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정말 좀 타격이 컸던 이적 시장에서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네. 네.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토트넘이 18, 19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시즌이었으면 그 다음 시즌에 사실 더 기대감을 가지고 더 올라갈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이적 실패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로 나와버렸죠 지금. 사실 그때 노장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데스크를 중심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리가 너무 빠르게 망했고 그렇죠. 또 에릭슨 떠났고 네. 수비진들도 떠났고 이러면서 리빌딩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관련해 가지고 토트넘 역대 이적료 순위를 한번 좀 분석을 네. 간단히 좀 짚고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돈벨레 6,200만 유로. 네, 일단 나온 이적료는 6,200만 유로 1위입니다. 1,000원 하나이. 네. 그리고 사실 2위 히샬리송도 이 돈값 생각하면은 성공했다고 볼 수 없죠. 5,800만 유로니까 은돈벨레랑 사실 비슷한 수준이죠. 네. 그리고
3위가 브레넌 존슨인데 네, 이 친구도 아직까지는 네. 네, 뭐 물론 미래를 좀 더 보고 한 영입이긴 한데 네. 5,500만 유로의 이적료에 비해서 올 시즌 활약 자체는 확실히 돈값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의 그게 문제예요. 토트넘은 지금 미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윈 나우를 해야 되는 팀인데 네. 그리고 로메로 처음 성공 나왔네. 로메로는 성공 맞는 것 같습니다. 값어치 있죠. 메디슨은 전반기 때는 전반기에 성공. 자산 영입, 후반기 네. 때는 얘 누구? 애매한. 네. 그 다음에 산체스도 망했죠. 망했죠. 포로는 뭐 괜찮고 판도베는 대박이고, 네, 대박이고. 시소코도 잘 샀었고, 네. 로셀스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 좋은 영입이 됐고, 그렇죠. 쌉스비는 돈값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베르베인,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진짜 엄청난 가성비 영입이죠. 뭐 속된 말로 해자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제가 시계에 요즘 관심이 많으니까 네. 중고 매장에서 그냥 짭 롤렉스라고 싸게 팔아가지고 샀는데 알고 보니 진짜야. 거의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쵸. 네. 아주 대단한 그런 가성비를 또 확인할 수가 있는 손흥민 선수 이적료. 근데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이 10위권 안에 성공한 영입보다는 실패한 영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팀들이 그렇긴 합니다. 네. 이 정도의 타율이 아주 낮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다만 최고로 그러니까 그렇게 아낄 거 아끼고 짠돌이 짓을 다 하면서 그쵸. 가끔 크게 지르는 게 망하니까 이걸 먹고 있는 거고. 그럼 아끼는 네. 보람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쓸 땐 쓰고 아낄 때 아끼고 요거를 잘하는 게 결국 이제 이적 시장 또 팀 경영 중요한 건데 여기 좀 잘 되지 않고 있고 이번 여름에는 이렇게 실패 사례 말고 네. 좋은 양면이 있었으면 좋겠고 손흥민 선수가 솔직히 이게 여러분 제가 한국 선수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손흥민 선수의 특징은 엄청난 결정력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위화감 없이 잘 섞입니다. 그렇죠. 누구와도 호흡을 잘 맞추고 네. 누구와도 잘 맞추는 이런 또 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영입을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진짜 선택을 잘 해야죠. 네. 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하에서 뭐 영입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